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거세진 외인 이탈, 그래도 사들인 종목은 바이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수급 흐름의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유독 심했던 것과 대비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중일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1차적으로 연초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지는데,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3,307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비록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적지 않게 유입이 되었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난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역시나 흐름이 유입이 되었고, 중심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정맥주사 제형 항체 의약품을 이제 PR 주사로 바꾸는 방식,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호재로 적용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 부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재 제약사와 1조 4천억 원 수준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해 수출 기준으로 30%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이제는 40%까지 초과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송도는 이제 2032년까지 8공장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4공장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8공장까지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을 조금 더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함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었다는 점, 그 모든 것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느낀 거죠. 제약 바이오 섹터는 꽤나 강했습니다.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도 덜어 있었고, 10월이 열림과 동시에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이 1차적으로 나왔던 것도 우선은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사실 지금 가격대가 적정한가라는 논의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을 해왔었던 만큼 아직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아서 120만 원, 135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한 주에 10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높아진 위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자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어디 갔는데 갔더니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고요. 야, 그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주가 흐름만 괜찮다면 사실상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시간이 조금 되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으로 약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우선은 보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왼편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SK바이오팜,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요. 한미약품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종목을 샘플로 우선은 잡기 위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높은 순으로 쭉 우선은 배열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종가보다 9월 말에 종가가 낮은 기업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배제가 되었고요.
지난해 종가보다 9월 말 기준으로 종가가 높이 형성된 기업들만 우선은 14개 종목 제가 샘플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기업들의 맨 왼편에 있는 데일리 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종가가 76만 6천 원이었고 9월 말 기준으로는 9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올랐죠. 얼마나 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번 나누어 보았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매일 0.1373%씩 올라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알테오젠은 0.6578%씩 올라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뭐 휴젤의 0.2582%,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0.2164%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란색으로 알테오젠. 아마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식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가운데 데일리 리스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 변동성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본 리스크의 크기예요.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아래 움직임의 폭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적은 것은 변동성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크죠. 당연히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테오젠이 데일리 리턴스, 일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중 리스크의 크기도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HLB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샤프 지수라고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은 높으면 높고 당연히 좋을 거고요. 반대로 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투자안이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샤프 지수를 구성해 보았더니 노란색으로 12.6098이라고 하는 수치가 보인 알테오젠이 역시나 가장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일평균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유한양행, 그 다음이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것은 휴젤과 ST팜이라고 하는 기업 한번 보시게 되면 휴젤의 일평균 수익률은 0.258입니다. 녹색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에스팜 같은 경우에는 휴젤의 일평균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에스티팜이 더 큽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휴젤과 에스티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업 중에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휴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4개 기업들의 일평균 수익률과 이걸 토대로 샤프 지수까지 한번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값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제가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일평균 수익률 토대로 하나의 직선을 그어보면서 혹은 약간의 특이점을 찾을 수 없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그림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캔들 205개 조금 넓게 봤고요. 아래는 노란색 동그란 부분을 제가 조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보려고. 그래서 위편에 있는 검은색 선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게 뭐냐면 일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종가부터 9월 말일까지 쭉 그어본 거예요. 쉽게 하면은 지난해 종가와 9월 30일의 종가를 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부터의 흐름은 이제 제가 몰라요. 데이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추를 해볼 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저 노란색 타원 부분,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니까 선 위로 지금 딱 올라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도 지금 선 위로 딱 올라가 있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HLB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SK바이오팜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리가켄바이오도, 그 다음 페이지에 삼천당제약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휴젤도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또 볼까요?
에스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로노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녹십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웅제약, 마지막 ABL 바이오까지 전부 다 이 선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언제 기준이냐?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지난주까지입니다. 캔들 자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선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선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평균 수익률을 고스란히 제가 확장시킨 거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기업들이 제가 샘플로 삼은 이 14개 기업들이 계속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보였던 일평균 수익률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선 위로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섹터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지금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를 든 시점이 언제이냐? 10월 첫 거래일부터 10월 2일, 10월 4일 이때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다시 한번 선 위로 올라오는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에 매우 적절한 시점인과 동시에 추세 자체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제약 바이오 섹터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게 갔으니까 매수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올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기준 종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다 가지고 왔는데요. PPT 마지막 페이지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따로 특별히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97만 7천 원이죠. 저기에 일평균 수익률은 0.1373%이고요. 제가 자료를 측정한 시점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남아있는 거래일 수는 61거래일입니다. 그 61거래일을 이제 곱해보면 돼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06만 2천 원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가 12월 말일에 땅 하고 106만 2천 원을 찍는다는 게 아니고 주가는 파동을 보이죠. 106만 2천 원 그 위에도 아마 갔다가 종가는 저 정도 내외에서 어느 정도 분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8만 1,800원, HLB는 10만 2,100원,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쭉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ABL 바이오는 마지막으로 33,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격은 반드시 이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해당 섹터의 이 흐름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면 가정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네모난 거 물음표 한 개 딱 해놨어요. 알테오젠이에요. 이유는 알테오젠에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테오젠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추론해 보니까 목표 주가 12월 말 기준으로 종가는 48만 7,8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우선은 빼놨는데요. 48만 7,800원까지 알테오젠의 올해의 기준 종가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이전에 한 번은 저는 50만 원까지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는 말고요. 연말 기준까지 조금 더 가지고 가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샘플로 14개의 종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14개 샘플 중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역시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시선을 분산을 시키기보다는 몇몇 기업들, 샤프 지수 값이 가장 높았던 알테오젠이나 융한양행 그리고 휴젤, 파마 리서치 이 정도 기업으로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집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더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밸류업 지수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 부분 배제가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연내 특별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제약바이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그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재조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KB금융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로 발표가 또 나왔죠. 연내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밸류업 지수를 편입함에 있어서의 한 가지 충족 요건이 수익성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죠. 설령 충족을 시킬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편입이 되었는데요. 충분히 세트리온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평가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죠.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이러한 지수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ETF가 올해 10월 혹은 연말까지 나왔을 때 그 흐름을 보고 아마도 이후로 이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기업들도 많이 생긴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 미래가치 혹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구성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즉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기술 이전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일스톤 이러한 부분이 평가 대상이었다면 이제 그게 올해는 완전히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느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알테오젠이 있다면 알테오젠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트일 겁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좋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 등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더 눈여겨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